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늘어난 수명과 함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질병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와 심장질환과 더불어서 간과 폐, 신장질환을 포함한 5대 진단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두 가지 구성으로 준비하는 5대 진단비 방법과 함께 또 수술비 플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보완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강의를 꾸려봤으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리모델링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서울지역번호 02-32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뇌와 심장 질환에 더해서 간과 폐, 신장 질환을 더한 5대 진단비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서 간과 폐, 또 신장 관련한 암이나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암 5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는 이제는 추가로 계속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있는 보험들을 잘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도 이 암에 대해서는 발병률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에, 어느 자리에 암이 자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은 다 한 개 이상은 다 충분히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뇌나 심장 쪽에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2대 질환 준비는 잘 하시는데 저희가 또 분석을 해주다 보면 또 뇌출혈 진단비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암과 2대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간이나 폐나 신장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에 오늘은 또 이 질환까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갱신에 110세까지입니다. 20년 갱신 동안 보험료 납입하는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20년 갱신짜리에는 어느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준비하기에는 또 적절할 것 같고요. 특히 5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은 위로는 부모님, 또 아래로는 자녀분들한테 너무 많이 헌신하는 그런 세대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에 대한 보험은 너무나 많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 여태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꿈에 그리던 집도 장만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하는 그런 시기에도 오는데 5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이 또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나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보장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은 넓게 그리고 보험료는 최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하는 암과 단계별 진단비에서 5대 기간 진단비가 최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5대 기간이면 뇌나 심장, 신장, 또 간, 폐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놓칠 수 없는 게 수술 특약도 있습니다. 이 수술 특약도 이 암이나 아니면 5대 기간 또는 그 외 생활질병 수술 특약까지 다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거에 부족한 부분으로 이 많은 담보들을 나한테 맞게끔 선별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별 진단비, 또 5대 기간 수술비, 또 신특정 수술비, 또 생활질병 수술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질병이 더 점점 깊어지고 커질수록 단계별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단받아 보장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암보험이죠. 근데 암보험 20년 갱신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암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5천만 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요즘 가입을 할 때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뭐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또는 뭐 제자리암, 거기에 이제 갑상선암까지를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장 초기암인 대장 전망내암도 유사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보험사들이 암 진단비에는 대장 전망내암까지 유사암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 진단비에는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하고 조직 검사하는 대장 초기암인 대장 전망내암도 일반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 증권을 보시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거에 이런 유사암 진단비가 적절하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10대 고해감이라고 해서 간, 폐, 뭐 담낭, 뭐 기관지, 아니면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등 이런 10대 고해감의 진단을 받으면 또 추가로 5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뇌쪽 질환이죠. 뇌쪽 질환에도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이면 어떤 게 다 포함이 될까요? 뇌경색, 뇌출혈.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우리나라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5분 이상이 다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는데 보통 시청자님들 그 증권을 보면 뇌출혈 진단비로 많이들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점검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뇌졸중 진단비 3천에 뇌출혈 진단비 2천, 그래서 이렇게 합의 5천만 원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도 단계별로 중증 1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로 2천만 원이 나오고 또 2단계 진단 받으면 추가로 또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쪽 질환에도 최고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급성심근경색이죠. 급성심근경색도 진단받으면 5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도 중증 1단계 하게 되면 2천만 원, 또 중증 2단계 하게 되면 또 3천만 원 해서 합의 1억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암과 뇌와 심장 쪽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이런 간, 폐, 신장 쪽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로 중증 1단계 진단받게 되면 5천만 원, 2단계 진단받게 되면 또 5천만 원 해서 간이나 폐나 신장 쪽의 진단비도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암보험 기존에 갖고 계신 거에 추가로 지금은 암 1억 플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1억 안 하고 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때로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셔서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제가 1,000만 원 넣고요. 이 후유장애도 장애 지급률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1,000만 원 넣지만 원하시는 대로 뭐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해 80% 이상 또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기본으로 100만 원 넣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반상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일반상해 사망 1억 5천을 가입하게 되면 지금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암과 또 5대 기간에 대한 진단비를 최고 1억 이상으로 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1억 플랜은 일반암 5천만 원에 10대 고해감 5천입니다. 아까 10대 고해감 굉장히 중요하죠. 간이나 폐, 기관지, 담낭, 백혈병, 뇌, 골수암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진단비 해서 1억 플랜으로 가게 되면 자, 남자 20대 나이에 8천 원대예요.
여자 7,000원대고, 그런데 우리가 40대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성분들 35,000원대고요. 여성분들 29,000원입니다. 그리고 50대 중요한 우리 50대 남성분들 72,000원. 1억 플랜 갔을 때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4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일반암 4천만 원에 10대 고해감이 5천 해서 9천만 원 플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암을 채고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대 기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뇌나 심장, 또 간, 폐, 신장까지 해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거에 부분적으로 보셔서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20대 최하 15,000원이 안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40대, 50대 보겠습니다. 뇌나 심장 5대 기간 다 1억 플랜으로 가게 되면 40대 남성분이 66,000원. 여성분이 28,000원대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성분들 142,000원, 여성분들 57,000원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증권에서 부족한 진단비로 채워가시면 꼭 이렇게 1억 플랜으로 안 가져가시고 5천만 원 플랜이라든가 3천만 원 플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과 같이 세팅해서 좀 업셀링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설명했던 암과 5대 기간을 보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 3천만 원. 암 플랜 3천에 뇌하고 심장을 1억까지 가져가는 플랜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일반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000만 원이죠. 요거 금액 올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80%,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기본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1억 5천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보험에 플러스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뇌하고 심장을 1억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가 자 1단계, 2단계 요거는 뇌출혈과 뇌졸중에 같이 플러스 1단계, 2단계 가죠.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진단받을 때 단계별 1단계, 2단계 추가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억 플랜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 뇌나 이 심장 쪽에서는 중증 1단계, 2단계는 둘 중에 하나만 최초 1회암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은 10대 고해감으로 해서 우리가 1억 가져간다고 했지만 뇌하고 심장은 중증 1단계, 2단계가 둘 중에 하나만 최초 1회암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합의 1억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하고 폐, 신장 여기도 1단계 아까 5천만 원, 2단계 또 5천만 원까지 해서 합의 1억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21대 질병 수술 특약도 같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20대 뇌, 심장, 신장, 간, 폐 다 들어갑니다. 21대 다 들어가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관절, 비뇨, 생식기 질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1대 질병 수술 특약 들어가고 질병 수술 특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 3천에 뇌하고 심장 1억 플랜 가져가고 수술 특약까지 다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통 30대 35,000원, 여성분 22,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40대 78,000원, 여성분은 42,000원 이렇게 준비가 되죠. 50대 가장 발병률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큰 플랜으로 가게 되면 남성분도 169,000원, 여성분 77,000원.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거에 비교해서 보완해서 추가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보험을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거에 추가로 보완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내가 부족한 담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폭넓은 담보가 어떤 건지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암이나 뇌나 심장, 간, 폐 이런 질환 말고도 이렇게 수술 특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담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맞는 담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이제 암하고 5대 기간 이런 진단비 말고도 이런 수술 특약도 있습니다. 5대 기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뇌나 심장, 신장, 간, 폐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최고 여기가 500만 원이 수술비가 지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최초 1회안입니다. 최초 1회안이고 대신 또 이제 여기에는 신특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이렇게 갑상선이나 폐렴 등등 이런 수술비 받는 특약도 있고, 또 생활질병인 바로 그런 거죠. 뭐 유방에 물혹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절 아니면 그런 그 골다공증 이런 우리 다빈도 질환이죠. 이런 수술 특약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 수술비에 가장 보상 잘 나가는 게 요즘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 제거하는 거. 용종 제거할 때마다 질병 수술비에서 추가로 보장이 되고 이 또 생활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도 기존에 갖고 계신 거에 보셔서 수술 특약이 많이 약하시면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이 굉장히 크게 최고 1천까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도 어느 부위에 자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술 특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되는 수술 특약도 우리가 준비를 해보시면, 자, 20대, 30대, 20대에서 30대, 40대 이전까지, 그렇죠. 45세, 50대 이전까지 가네요. 그죠? 이게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이렇게 최고 큰 수술에 대한 1천만 원 이상의 수술 특약까지 가져가시려면, 최저 보험료는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대부터 50대까지 최저 보험료 25,000원을 구성하면 적립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술 특약 말고도 어떤 암이나 뇌나 심장 또는 5대 기간 그 진단비로 추가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시면 수술 특약 넓고 진단비 보완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메디컬 푸어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비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써야 되는 현실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분의 한 분이 이렇게 진단받아서 아프시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듣죠. 이렇게 한 달에 치료비 한 달에 1회 치료하는데 신약이 나왔는데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을 보통 한 8회에서 10회까지 치료를 받으면 많이 호전될 수 있다라고 희망의 끈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이런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집을 판다든가 했을 때 이런 나오는 신조어, 메디컬 푸어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렴하게 보장은 넓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을 삭제하고 새로 가입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암은 물론이고 뇌와 심장, 여기에 간, 폐, 신장 질환까지 보완할 수 있는 암과 5대 진단비 또 수술비 플랜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 첫 번째 시청자 역시 오늘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 방송보다 전화드렸는데요. 네. 여기 딴 데 옮기니까 TV가 안 나오는 데가 있네. 제가 보험을 몇 개 들고 있는데. 네. 지금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고요. 왜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검진도 받아야 되고. 예? 요즘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서 가입을 했는데요. 네.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모자란 부분 없는지, 그 부분하고 연금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 아직 미혼이신가요? 아니, 결혼을 했습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자녀분도 있으세요? 예. 자녀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 7살, 5살입니다. 7살, 5살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하나하나 찾아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총 예. 5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예. 예,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보내주신 보험을 봤는데 보험명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메리츠 화재의 암보험 있으시고요. 예. KB 손해보험의 닥터 플러스 보험. 이 네. 두 보험은 2011년에 가입을 하셨고 또 하나 손해보험의 한아름 종합보험, 동부화재 프로밀 라이프보험, 운전자 보험도 있으시네요. 예. 예, 그리고 에이스 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한 달에 17만 8천 원 납입되는 보험이 있으셔서 총 한 달 보험료가 50만 원 가까이 납입이 되시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보험료는 부담이 적으신가요? 별로 없으신가요? 그냥 그렇게 부담 크게 되는 편은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연금도 또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저희가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또 40대 초반의 남성분의 보험으로 부족한 거 없는지 봐드리면 좋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민지용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것 같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40대 초반의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혼자셨고요. 자녀분은 5살, 7살 이렇게 둘이 있다고 하셨죠.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보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금도 준비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험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보험 방송 자주 보세요? 예. 보험 좀 관심이 좀 있어서 네. 조금 그래서 알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보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가입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장 범위나 이 보장 금액에 비해서는 나름 저렴한 보험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보험 개수나 그리고 보험료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아까는 좀 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평균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보험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메리츠 암보험에 이제 암 진단금만 딱 구성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KB 손해보험 닥터 플러스에다가 실손을 비롯해서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뭐 21대 질병수술비 이런 좀 가성비 좋은 특약들도 해서 아마 요 보험을 이제 기초적으로 제일 처음에 가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을 이제 최근에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질병우유장애,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이 조금 방송에서 많이 강조하고 보장 범위가 넓고 좋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보험을 찾아서 일부러 이렇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방송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제 특약들이 보장 범위가 좀 넓고 좋다 보니까는 새롭게 잘 가입을 해서 추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고, 또 아까 자녀분들이 조금 어리던데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인지 에이스생명의 사망보험금과 재해상해, 뭐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꼼꼼하고 빈틈없게 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보험 가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예. 지금 또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당시 이율이 높고 최저보증 이율이 좋은 그런 보험이라서 끝까지 중간에 해지만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이 에이스 생명에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어떤 노후 자금이나 지금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연금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보험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시고 본인이 걱정하는 만큼 충분히 잘 가입해 두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납 5년 만기 그리고 한 3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셨어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이거는 혹시 뭐 TV를 보시고 뭐 이렇게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운전자는 없는 것 같아서 네네. 누구한테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좀 짧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놨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40대 초반이시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 연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40년가량은 운전을 더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5년마다 보험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새로 들어야 하니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전자 특약만 딱 구성을 하면은 뭐 20년 납의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10년 납으로 구성해도 한 8, 9,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운전자 보험을 내가 끝까지 운전하는 데에 더 이상 내지 않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5년 납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요것만 좀 조정을 하시면 3만 원씩 내가 30년 40년 내는 것보다는 한 10,000원 정도로 10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도 한 몇백만 원 정도는 줄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는 추가 납입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 혹시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거 몰랐는데 추가 납입 가능한가요? 추가 납입은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덜 떼고 운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정해진 보험료만 내는 것보다는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율로 불어나게 되기 때문에 연금을 새로 지금 가입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여유 자금을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시청자님께서 한 65세, 70세 정도 되셨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종잣돈으로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10년 동안 받겠다, 아니면 뭐 20년 동안 받겠다, 혹은 사망 시까지 받겠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요렇게 받으시면 연금을 따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이율에 더 좋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만 팁을 잘 기억하셨다가 요것만 활용을 하셔도 지금까지 보험에 어떤 부담이 없다고 하시니까 잘 유지하셔가지고 예, 든든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시청자님. 예. 꼼꼼하고 빈틈없이 가입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 김정덕 전문가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민 팀장님 얘기해 주시는 거에 이제 100% 동감을 하는데요. 저는 또 이제 제 관점에서 또 보면 아까 이제 그 자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10세가 안 된 걸로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의 적절한 조화로 가입을 잘 하셨고 이 보험에 대한 어떤 니즈도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리츠나 하나손해보험이나 KB 손해보험이 기본이 다 상해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해 사망 진단 사망 보험금도 되어 있고 또 에이스에 사망 보험금이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에이스는 상해나 질병이 다 되지만 지금 손해보험회사에는 다 상해 사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병 사망 쪽에 이 사망 보험금이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정기 보험으로 조금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장성으로 보험료가 더 추가가 되면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가입한 KB손해보험에 기본계약과 실손보험을 남겨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배서 삭제하셔서 그 부분 가지고 아까 제가 방송에 얘기했던 20년 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에 질병사망보험금도 5천만 원이든 1억 추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 5대 기간에 어떤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거에도 수술특약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한 수술특약과 또 진단비 부족 부분을 더 커버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변동 없으면서 보장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에 대한 어떤 보장 자산도 함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자님 혹시 이해를 하셨어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여유 있으면 또 뭐 하나 더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사망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쪽으로 보완을 좀 하고 혹시 좀 금액적으로 부담스럽다 했을 경우에는 KB손해보험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플랜을 짜주신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선택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나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시청자 보험 상담 해드렸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자 풀어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78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이거 보상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이제 이게 허리가 아픈 게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통증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 이건 상해가 아니거든요. 질병 코드가 나옵니다. 질병 코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요즘 허리가 아프다 하는 거는 다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고질적으로 아픈 건데 보통 우리 실손보험에서는 예전 거에서도 한방병원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가입하게 되는 실손보험에서도 한방병원은 보상이 안 되는데 일부 풀렸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혜택되는 부분만 이제 보상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비급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는 거는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한방병원도 이제 보통 이렇게 저희도 고객님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 정형외과보다 한방치료가 더 효과가 좋고 본인한테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보통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방치료가 맞으면 그냥 실손보험에서 보상 안 받더라도 한방치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문자 또 볼게요. 1025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제 보험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협심증이나 여러 가지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혹은 뭐 2대 성인병, 2대 질병 이런 이름의 특약으로 이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에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질환 중에 3개의 그 질병 코드만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현재 특정 현재 합병증 요렇게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심증은 지금 그 코드 밖에, 그러니까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증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혹은 2대 질병 진단비 요렇게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협심증을 보장을 받지는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다른 어떤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넓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 특약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성인분들의 경우는 많이 가입을 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초반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최대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급성심근경색에서는 안타깝지만 협심증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1025님께서 궁금하다 해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쿠, 예, 전화가 연결이 좀 더뎌지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겠고요. 이번에 문자 또 풀겠습니다. 3477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 강의에 나온 5대 진단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팁을 좀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 후반, 50대가 다 됐죠. 가장 우리 나이에 질병이 올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50대 다 되셔서 지금 진단비가 실손보험 말고 진단비를 준비하려면 뭐 20년 납의 비갱신 100세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이제 보장의 내역은 조금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암과 5대 갱화의 진단비를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40대 후반이면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암 진단비도 최고 1억까지 하실 수가 있지만 현재 실손보험 말고 없으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플랜에 뇌하고 심장, 신장, 간, 폐 이런 진단비도 이제 중증 질환 포함해서 한 1억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질환이라든가 어디 뇌혈관 질환 수술 아니면 허혈성 심장 수술, 21대 질병 수술 이 수술 특약들이 다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 준비하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50대 전 분들이 7만 원, 남성분 7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7만 원대에 가입하시는데 이런 모든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플랜은 없을 것 같고요. 20년 갱신 이런 게 싫다 하시면 보통 비갱신으로 이제 이 플랜 정도 가져가시게 되면 한 근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담도 괜찮으시면 비갱신이 좋긴 한데요. 40대 후반이시면 저희는 이렇게 20년 갱신을 많이 조언해 드리는 편입니다. 괜찮습니다. 한 7만 원대.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자 풀어봤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50대 중반 아내보험 때문에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현재 지금 안식과 몸이 아프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험 기존에 들어놓은 게 있는데, 좀 추가로 준비할 게 있는지, 요즘에 또 운전을 또 배워가지고, 매번 자꾸 나가거든요. 나가고 그러다 걱정이 보니까.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험이 좀 가입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좀 정확하게 또 추가할 게 없는지 그것 때문에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50대 중반의 아내분이라고 하셨는데 보험이 3건이 있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동부생명에서 암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예. 요거는 80세 만기 상품이시고요. 또 2015년에 우체국에서 실손 의료비 가입을 하셨고 작년에 신한생명에 또 암보험을 가입하셨네요. 생활비 주는 암보험. 예,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고 이 보험료는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예, 현재 상태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아내분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데 추가로 준비해야 될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 주셨다는 말씀이셨고요. 운전을 배워서 야외 활동이 빈번하시다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 전략도 잘 짜져 있는지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모님께서 보험 3개를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실손보험, 우체국의 실손보험 말고는 다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암보험 준비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신한생명의 생활비 주는 암보험, 이거 작년에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죠. 이게 15년 갱신입니다. 15년 갱신인데 지금부터 15년 동안 보험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유사암의 진단비가 조금 부족하죠. 생활비 주는 암보험은 매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면 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모든 암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유방암이나 자궁암, 또 우리가 요즘 대장 용종 제거하면서 나오는 대장 전막내암,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어떤 경계성 종양, 기타뼈 이런 거는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여성으로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또 대장 전막내암 이런 거는 보상이 되지 않고요. 이런 보험 외에 다른 진단을 받게 되면 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보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가 또 보니까 생활비주는 암보험에 특약으로 또 플러스 암 진단을 또 특약을 가입을 하셨어요. 예. 여기에서는 이 플러스 암에는 뭐가 있냐면 또 유방암과 자궁암이 또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생활비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일시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금으로 1,200만 원. 네.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고 계신 게 이제 동부생명. 이건 조금 오래됐어요. 2005년도 10년이 넘었죠. 예, 여기서도 이제 일반암 진단받으면 일시금으로 2,600만 원. 또 고해감으로 진단받게 되면 이제 더블 5,200만 원 주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도 일부 손해보험사가 아직은 암 진단을 가입을 하게 되면 유사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이런 건 가입 금액의 20%까지 주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벌써 10%밖에 안 주죠. 네, 일반암 진단비에 10%에서 260만 원. 그래서 유사암이 26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신한생명 생활비 주는 데서도 유사암은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도 안 되고 또 이제 동부생명의 암에도 2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검진이나 어떤 조기검진으로 인해서 유사암의 진단을 받기가 굉장히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유사암의 진단비를 조금 추가로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예, 우체국의 실손보험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지만 이제 잘 가입을 하셔서 요건 잘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신한생명이나 동부생명 암 보험은 잘 유지하시고 신한생명은 15년 후에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50대시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나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후에 다시 결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지금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대 질환 또 제가 강의에 얘기했던 5대 진단비 보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과 또 5대 기간 그리고 수술 특약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운전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운전자 보험. 네, 같이 추가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암이나 뇌나 이제 급성 심근경색 왜냐하면 아까 그 유사암의 진단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암이나 뇌나 심장 각 3천만 원씩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5대 기간 수술비나 21대 또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수술 특약 같이 구성하시고 여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얼마 정도요? 8만 원 정도. 아, 그래요. 그래 이제 다 보장은 그렇게 다 5대 질병부터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되고 수술 특약까지 다 들어가고 운전자 특약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체국과 또 생명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배상책임 담보도 빠져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배상책임 담보까지 같이 추가로 구성하셔도 월 8만 원대에 굉장히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떠세요? 보험료 부담은 없으세요? 그거는 괜찮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손해보험에서 실질상으로 지금 세계 보험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 이제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예, 부족한 부분 없이 빠지는 거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 그럼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한번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요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내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좀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였어요. 시청자님 보험은 잘 준비돼 있으세요? 제 것도 좀 이제 어차피 한번 전화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 다 받아낼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잘 메모해 두세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건데요. 6010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30대 남성입니다. 4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중복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들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정확하게 중복 보장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보험을 이제 여러 개 가입 중이신데요. 우선 이제 보험 보장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정액 보장과 실손 보장이 있는데요. 정액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금액이 얼마든 간에 또 보험사를 몇 군데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처음 가입할 때 주기로 정해졌던
그 보험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정액 보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손 보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비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곳에서 50%, A라는 곳에서 50%, B라는 곳에서 50%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정액 보장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암이라는 병이 걱정이 돼서 암보험을 3개 내지 4개를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가입한 대로 그 보험금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실손보험의 경우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고요. 뭐 운전자 특약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상 책임 그런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산이 통합되기 전에는 내가 가입이 되었는지 모르고 또 다시 중복으로 가입하고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는 다 전산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 보장 자체가 중복이 잘 안 되는데, 혹시라도 예전에 가입을 해서 실손 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해 두신 곳이 있다면 오히려 보장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받을 때 여러 군데에 청구해야 되는 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손 보장에 대해서 중복된 곳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보험과 관련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연락 주십시오. 문자 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6558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 치아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놀다가 그런 건데 배상 책임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배상 책임 가능하죠. 성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했다 하면 배상 책임 가능할까요? 성인들은 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 아니면 친구 집에서 놀다 하게 되는 거는 배상 책임에서 다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친구 치아에 금이 간 거는 이제 치과에 가셔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까지도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리고 이 보상 하는 거에 있어서 배상 책임이 우리 아이들로 인한 배상 책임 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말고도 어떤 주차장에서든 어떤 다른 곳에 친구 집에서든 많은데, 이 배상 책임에 대한 이제 보상 청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상 책임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 가능합니다. 예.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좋은데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2755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게 남기셨는데요. 자녀가 내년이면 20세가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입한 보험이 80세 만기이고 또 성인보험으로 변경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요. 변경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반대고요. 지금 의외로 이제 이런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얼핏 들으면 이제 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보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고 만기도 보장 기간도 훨씬 더 길고요. 저렴하고요. 그리고 성인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들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 또 예약 기능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지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 보험이 만 25세 전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나이가 있다면,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성인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험을 성인 보험으로 바꾸라는 제안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권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잘 보시고 유지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험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권유받았다 하시면 그냥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세요. 전문가 의견 드릴게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5480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보시죠.
남편이 5년 전에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갱신 안내장이 왔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인상되더라고요. 남편이 50대 후반인데 이거 유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번은 또 60대 초중반에 또 오겠죠. 갱신장, 안내장이.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가장 발병이 높은 나이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갱신하셔야 되고요. 이게 실손보험이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갱신 날짜가 오면 인상이 돼서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지만 앞으로 60대, 70대 되면 더 많은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날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작 병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이 실손보험의 갱신 보험료가 굉장히 인상이 크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액형 담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0, 70, 80대 돼서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정액형 담보, 암이나 아까 5대 기간 진단비 또는 수술 특약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든든하겠죠. 요거는 이제 정액형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나중에 보험료 인상 또 갱신 안내장 날라왔을 때 조금 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간편하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